뭐 하여튼 좀 서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수소차를 현대 1,800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한 8만 대 수준으로 보급을 하고, 충전소도 현재 한 14개 되는데 2022년에는 310개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이런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수소 액체화, 고체화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파이프라인 확대, 운박, 선박 개발, 해외 생산 인수기지 건설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기후변화라든지 화석 연료 고갈 이런 전망을 고려해 볼 때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이런 기존의 그 대응 수단들은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특히 우리나라는 부족한 문제, 이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이것만으로 대응해 가기는 쉽지 않아서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먼저 그 네 분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의 주제를 올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좀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 쪽이 사실은 이제 자꾸 전기차 하고 비교가 되고 차로만 집중이 되는데, 이 수소의 그 공리는 우리나라 전 산업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선박이라든지 이제 기차라든지 이제 그 운송 수단으로 그렇죠. 우리가 활용하는 뭐 지게차, 건설기까지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했던 게 원천 기술이거든요. 네, 이 원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인데, 이 도전 정부의 이제 좀 적극적인 이제 목표치를 발표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차례인가요? 예. 저도 제가 오늘 경제 로드맵에 이제 행사 분과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많이 봤고요.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걸 보면은 제 의견으로는 저는 제일 큰 이제 목표는 탄소 배출량 저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부 시각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정부 시각은 탄소 배출량 저감도 당연히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 정부는 약간 신산업 육성이나 그런 쪽에 조금 강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소 배출량 저감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가면 우리로 당장 2030년인가 37.5%가 저감하게 되어 있는데, 37.5% BAU 대비지만 37%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제가 정확하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게 글로벌에 봤을 때 엄청난 목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목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제시한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정도를 부르고 있어요, 수치들을. 근데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그 숫자를 지금 시스템 유지하면서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때 가장 적절한 건 뭐냐 하면은 수소로 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동차에서 확 줄일 수 있고,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발전해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은 수소 경제 로드맵의 가장 큰 방점이 탄소 배출량 저감이 찍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수소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강제로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한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다행히 현대자동차라는 이제 연료된 자동차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산업 육성의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 하이드로젠 카운실, 그러니까 수소위원회라고 국제기구가 있고, 우리나라도 H2라가 있는데, 그 맥킨지에서 용역을 했었어요. 하이드로젠 카운실에서 맥킨지에서 용역을 해서 하이드로젠 로드맵, 글로벌 로드맵을 만들고, 대한민국 로드맵도 만들어 줬었는데, 그 로드맵 잘 다 보실 수 있고, 보면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돼 있어요. 네. 지금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현실적인 선에서 네. 현실적인 레벨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은 거고 그거는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인 건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숫자 그런 것보다는 정부에서 어쨌든 뭐 친환경이나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신선한 육성을 위해서 수소 쪽으로 방향을 가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씩 꾸준히 넣는 것보다는 어차피 특히나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돈을 넣어서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처음에 확 넣고 어차피 보조금이라고 빠지게 돼 있거든. 테슬라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빠지게 돼 있거든요. 길게 얼마나 돈을 넣을 걸 보면은 그 어떤 효율성은 차라리 초반에 왕창 넣고 후반에는 빨리 빠지는 게 더 좋지 않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수소 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소차하고 전기차 네. 지원비가 어떻게 다르죠? 수소차가 한 500 정도 될 거예요. 네. 전기차는 대충 한 1,500 지원비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지. 전기차는 지금 예산이 지원액이 보조금만 보면 5,400. 아니요. 대당. 그 대당 하면은 대당 대충 하냐 그거 전기차는 복잡해요. 복잡한데 퍼센티지를 써봐서 받는 제가 네. 여기 케이스로 아니 차 그러니까 보고 있어야겠어요. 차종별로 서울시에 네. 국가 보조금이 900만 원 전기차가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시 보조금이 450만 원 해가지고 1,350만 원이고요. 1350. 예, 지자체별로 최대 그렇죠. 많이 주는 데는 울릉도, 제주도 이런 데 해가지고 100,900까지 가는 데가 아직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1500 왔다 갔다 네. 수소차는 대충 평균에 한 1,500 생각하면 수소차는 대강 한 3,500, 3,500. 비가 한 2,250인가 그렇고 2,000. 아니에요. 2,000? 수소차는 평균으로 치면 3,000 조금 넘습니다. 네, 3,500 정도 됩니다. 예, 3,000. 3,500은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0대 3200. 서울이 표준이 아니거든요. 네, 서울이 대수가 지자체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1500 안팎 대 3000 안팎 그렇죠, 그 그렇죠. 정도. 네, 그러면 3,300 정도 가요. 그러면 이거의 그 원래 비용은 얼마예요? 원래 비용은 차량 가격 차량 가격. 촬영 가격은 전기차는 천차만별이죠. 1억짜리도 있고 4천짜리도 아이 있죠. 이렇게 막 악세사리 좋은 거 집도 뭐 보면은 패시브하고 평균적인 거. 전기차는 뭐 5천 원 정도 하면 5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수소차는요? 수소차는 한 7천 봐야죠 지금. 7천 정도. 예. 그럼 이렇게 해서 1,500대 3,000 이렇게 주면은 소비자한테는 비슷하게 네. 들어오겠네요. 예. 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총 예산은 그러면 그 수소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전기차의 거의 2배의 예산이 들어가겠네. 초기 예산으로는. 나중에 아니죠. 경제성이 지금 얘기하신 좋아지면. 거는 차량 한 대당 기준이고 네네. 전기차는 네,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지가 벌써 네, 네. 한 5년 이상 됐고 네, 네. 수소차는 이제 시작한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전기차도 초창기에는 보조금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차량 수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수 이제 규모 경제가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줄어드는 추세고 네. 수소차는 중국도 지금 전기차 대비 한 5, 6배 보조금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결과거든요. 아주 초기라서 그렇다. 이것도 시간 지나면 결국 그리고 가치가 2022년 보면은 전기차가 40만 대고 43만 대고 수소차가 6.5만 대니까 43만 대? 총액으로 하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한 대당 기준으로 전기차는 하시면 네. 43만 대. 이게 주제가 바뀌었는데 모든 맵에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제가 사회자. 이 저- 네, 죄송합니다. 저도 양심을 하나 네. 김지 아니 그건 안 돼. 네. 김지석 우리 네. 뭐라 그러죠? 위원님이라 그러죠. 아니. 스페셜리스트한테 네. 네. 얘기 로드맵에 대해서 한 말씀. 로드맵은 저는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수소에 대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그걸 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상용차를 소형 상용차를 5,000대를 하고 수소 충전소를 100개를 만들겠다. 예, 그리고 대형 상용차나 트럭이나 무슨 뭐 심지어는 배도 한 200개 정도를 한 번 더 가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승용차는 뭐 여기만 다녀야 이럴 수가 없고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충전소가 진짜 많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루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아직은 전기차라는 대체품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그런 소형 트럭하고 이쪽으로 가겠다고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 2025년에 수소 트럭 1,000대 그 다음에 수소 승용차 한 4만 대, 10,000대, 4만 대 가져가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탄소 경제에서의 수소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 나왔는데 굉장히 면밀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고요. 거기에도 나온 얘기가 일정한 루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형차 쪽이 가장 포텐셜이 좋고 가장 처음에 출발시키기가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반 차들 막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아무데나 꽂으면 충전이 되거든요. 느리더라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영 여의치 않으면 꽂아놓고 하룻밤 자면 되는데 수소차는 사실은 뭐 타신다니까 아시겠지만 없으면 꽝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충전소가 없으면 꽝.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왜 승용차를 좀 대량으로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했는가.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랑 접근법이 굉장히 좀 다르고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는 게 있고 아까 탄소 저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하는 조직도 탄소 저감이 이제 가장 큰 목표인데 수소차가 가장 유리하지 않습니다. 가장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 전기차 대비 불량의 수소차고 제가 이게 말만 왔다 갔다 하면 좀 이제 계속 들으실 것 같아서 이게 미국 에너지성에서 한 공인 연비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현대차, 코나, 가솔린, 현대차, 기아차 니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요거는 코나 전기차, 요건 넥소 수소차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보시면은 마이크 갤론이라는 걸 환산했을 때 30, 49, 120, 57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일반 차 대비 효율이 우수해서 CO2 저감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전기차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좀 이게 안타까운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팩트 체킹을 하는 결과가 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고 아까 또 하나 규모 경제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규모 경제가 가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 쪽이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가 전기차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고 현대차도 좀 수소차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국이 2025년에 4만 대가 지금 목표인데 한국이 지금 2022년에 7만 대인가요? 7만 2천 대인가요? 6만 5천 대요? 내수는 6만 5천 대군요. 예, 그러면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시장이 크잖아요. 자동차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환산하면 거의 10배 더 공격적인 목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다른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대형차 위주로 일정 루트에 수소 충전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린 수소 생산한다는 게 참 되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보다. 이게 CO2가 나오는 부분을 CCS 처리해가지고 땅에 묻고 이거 한다는 게 비용적인 면이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CCS를 해보려다 자꾸 이제 보류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입증이 안 된 모델이라 이거죠. CCS 처리했을 때 과연 수소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아마 교수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로드맵에서 사실 그런 고민이 좀 안 보여서 저는 제가 첫 직장이 현대차였거든요. 그건 기획실에서 했었고 제 업무가 유럽 CO2 규제 대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고민하는 부분은 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던 내용 기반을 지금 더 이상 파기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전기차를 더 세게 나가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약간 제도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근거는 다른 나라의 접근법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그러니까 로드맵이 소형차보다는 대형차 위주로 좀 갔으면 더 낫고 그게 거고 그다음에 충전소를 거리 같은 걸 생각해서 균형적으로 확충하는 그 생각도 있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심각한 고민이 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정도시군요. 예, 거기다가 그린 수소 생산이라는 거가 쉽지 않은 그린 수소 생산이 현재 기술로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그걸 야심적으로 놓다. 그런 너무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 의견을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수소에 대해서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고 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고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 제조회사의 4위인가요? 전 세계? 지금 한 7위로 떨어졌다고? 그 나라는 7위고 현대자동차 자체는 9위. 더 떨어졌어요? 네. 엄청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걱정이 됩니다. 현대기아차 통합해서는 글로벌 5위죠. 5위인가? 5위인가? 통합 현대기아차 그룹에 네, 저는 그룹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5위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7위라고 저 들었고 네. 그룹으로는 4위로 들었는데 5위인가요? 5위. 내가 지금 만들어놨는데 안 갖고 왔네. 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위 단계고 그거는 내수 시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의 시장 판도를 봐야 되고 여기에 그거는 저는
발전소나 이런 쪽도 그렇고 전반적인 게 다 결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얼만큼 수출을 하고 그걸 포션을 가져올 거냐 이게 최근에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 수소 경제로 과연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내수로 해서 아까 뭐 파이프라인 깔고 충전도 하고 돈 1,000억, 2,000억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게 압력이 지금 어쨌든 뭐 몇백 기압짜리 압력이니까 이거는 LNG 충전소 폭발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근데 그럴 때 만약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충전소를 했으면 도대체 이걸 기반으로 세계에 나갈 때 그 세계 시장이 충분히 되어 있냐.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전기차는 지금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1위 업체 폭스바겐과 뭐 GM과 다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라인들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2025년, 26년까지 뭐 판매를 내연기관차 이상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라들도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2020년, 근데 이게 이제 수소차도 좀 나눠 먹고 전기차도 좀 나눠 먹고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시장의 크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네? 너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수소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수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대기아차 그룹으로서도 그래야 되고 국가 차원으로도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얘를 너무 띄우다 보니까 사실 요거를 제가 저쪽 어디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에너지청 장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비웃더라고요. 저희를 뭐라 그러냐면 코나 신청하면 2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아우디 뭐 전기차 신청했더니 뭐 올 상반기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국은 전기차 안 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저한테 뭐 제가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도. 그 소비자를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소차에 대해서 저는 R&D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러니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에 이제 보드 사람들을 쭉 만났을 때도 하는 얘기가 이제 대형 트럭이나 이런 데서는 수소차 개발에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승용차나 소형차는 전기차로 이렇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도 그런 쪽을 좀 신경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보니까 볼보가 최근에 트럭 쪽으로 전기차를 런칭하기도 하고 또 선박 쪽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 수송기관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계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세계 1위 수소를 뭐 연료전지,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만 얘기했지만 저는 에너지 쪽을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다거든요. 자동차도 있고 또 하나는 발전소도 있어요. 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소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 수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둘 다가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그럴 때 우리가 균형 감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시기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균형 감각보다는 막 그냥 띄우기 같은 로드맵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연 수소가 뭘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여기 로드맵에 얘기해요. 네, 로드맵 지금. 왜냐하면 로드맵 얘기를 할 때 대통령께서 수소차를 타면 탈수록 공기가 깨끗해지고, 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소는 아직 화석에너지거든요. 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도 아직은 화석에너지잖아요. 우리 전기의 40%가 석탄이고 30%가 원전이에요. 70에서 80%가 원전과 석탄이기 때문에 LNG도 화석이 열리지. 그런데 수소도 지금은 어디서 나오니까 수소가 우주에 있는 수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좀 다음 주제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수소 로드맵을 얘기를 하면서 마치 수소가 그냥 주변에 널려있는 수소를 가져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도 뭔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로드맵은 분명히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자연적으로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로드맵에는 그거를 새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로드맵에.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나 아니면 이거를 소개하는 정치권에서나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수소는 화석연료예요. 그리고 수소를 만들면 만들수록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죠. 미세먼지도 나오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재생에너지 전기에서 수소로 가져갈 거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와야지. 아니 양의 원은 우리 저기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저는 로드맵 보면서 드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딱 두 마디만 할게요. 네. 잠깐 주제를 바꾸는데 로드 네. 얘기하세요. 네. 아 이게 저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네, 네. 이스라엘 양사장 저기 일단 아까 팩트 이야기 말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숫자는 하나도 없고 내용만 이야기하신 거였어. 내용만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다른 데서 물어본 것 같은데 수소를 만들면 CO2가 나오는 건 맞는데 거기서 그 미세먼지나 다른 오염이 나오진 않죠. 수소를 만들면 먼지가 나오진 않죠. 그거는 진짜 네네네. 개칠하면서 그거는 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잠깐만요. 그 네. 얘기를 왜 했냐면 지적하시는 게 많고요. 먼지가 나오진 않지만 질소산화물이 나오면 그게 2차 생성물에 같이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배출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 근데 그 부분에서 낙서는 안 나옵니다. 낙서는 연소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에서 낙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네. 그것만 나오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만 나오나요? CO나 CO2가 나오죠. CO2가 제일 예, 크죠. 예. 미세먼지는 안 나와요. 네, 미세먼지. 네네네. 그러니까 수소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 전체 세계의 흐름하고 세계의 흐름은 전기차 위주로 가는데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 이제 수소차에 약간 그 치중하는 맵이 됐기 때문에 거기 좀 아쉽다. 아니 그런 그 얘기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장 신호를 그러니까 자본이나 기업들의 투자를 할 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잘못된 시장 신호가 될 수 있다. 해서 결국은 이제 잘못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조금 로드맵이 우려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그두 번째 이제 그 말씀하신 탄소 저감 문제나 미세먼지 그거는 미세먼지는 제가 뺄게요. 네네, 설명해 주세요. 그럼 두 분 다 탄소 저감 효과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로드맵이 이제 조금 이제 좀 과대 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런 정도죠,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이제 수소의 그 지속 가능 에너지 원 중에 하나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수소가 지속 가능한 또 탄소를 저감하면서 먼지도 줄여 나갈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그 점에서 한 말씀도 또 해주시는 그거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말씀드려. 일단 뭐 아까 이야기하신 말씀 대부분은 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왜 이제 많은 이 수소는 첫째로 에너지 원이거든요. 에너지가 아니고 저장 물질이거든요. 에너지 캐리어인데 이 수소를 왜 대두되느냐?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물론 원전에 논의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가장 큰 게 얼마 전 전기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주변에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죠. 전기가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이고 그 다음으로 불편을 느끼는 게 이송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차를 안 쓴다고 하면 사실은 발전만 하면 거의 불편이 없고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차량을 쓰게 되면은 이제 지금같이 배터리차가 나오고 전기차 나오기 전에는 차량 이야기가 되면 전기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이랬다 이거죠. 그래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이동용 에너지하고 정치용 에너지인데 이동용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었는데 새로운 니즈가 있었는데 전기차는 더 맞춰졌죠. 근데 이제 전기차도 뭐 단점들은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수소가 뭐 서로 보고 나와야 동시에 나왔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단점들이 더 상승하게 커버되는 거죠. 수소가 나왔는데 아까처럼 만약에 우리가 LNG나 탄화수소를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저장 물질을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 에너지 저장 물질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쉽게 만들기는 수소거든요. 당장 다른 걸 만들면 일단 수소를 만들고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저장 물질로 활용한다고 할 때는 가장 손쉬운 게 수소고 뭐 제일 많지는 않지만 지구상에 풍부하고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소를 이제 어떤 하나의 에너지 캐리어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가능하죠. 근데 배터리랑 수소랑은 똑같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는 말 그 자체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수소는 이제 물질 형태로 저장하는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물질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소가 가장 적합한 물질이죠. 에너지 캐리어로. 지금 아까
저기 네, 양희 네. 원영 그 처장님께서 수소의 무슨 안전성 문제도 조금 타치하셨거든요. 예. LNG 대비 수소가 좀 저도 그걸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LNG 충전소 폭발한 적은 없고요. 제가 작년에 국회에 갔을 때 질문을 받았어요. 웬 좀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소 충전소 안전성에 정말. 그리고 마지막 그 질문 가지고 북한이 거기다 미사일을 날린 거죠. 네. 제가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죠 그랬어요. 그러냐. 근데 원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제가 일단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폭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폭발을 시키고자 하면 폭발시킬 수 있죠. 농도를 맞추고 불을 붙이면 폭발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터지면 다 확산되기 때문에 거의 폭발할 우려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수소가 당연히 터지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수소 센서에서 안전장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불난 화재 영상 같은 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수소 때문에 크게 폭발이 난 적은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미리 걸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도시가스 쓰듯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 정도 주의하면 되겠죠. 그럼 국민들한테는 그게 더 어필하기 쉬운 거 아니겠네요. 그 정도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생각외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국제 기준에 의해서 벌써 안전 쪽은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제 ISO 기준이라든지 자동차 쪽은 UNEC라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토론을 통해 가지고 안전 기준을 제정을 했고 그 기준이 지금 국내에 적용돼서 수소차 양산하는데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수소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소 안전 기준도 전부 다 실험에 의해서 안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 안전 기준이 잘 정립이 돼 있어서 사실상 LPG 충전소나 천연가스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나 어느 정도 안전성을 지금 확보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수소의 지속 가능성 에너지 캐리어라고 했지만 어차피 그걸 가지고 전기를 고쳐서 에너지 쓰니까 에너지 원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화석 연료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 있느냐 이렇게 찾았을 때 일단 재생 에너지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재생 에너지를 이제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저장을 어떻게 해야겠다. 보급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이제 대용량 저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기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소가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로 저장하면 안 돼요? 배터리로 저장이 무궁무진하게 배터리를 저장을 해보면 안 될까? 대용량 저장에는 좀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배터리 연료는 충분하나요? 리튬이나 코발트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기기로 해서 얘기를 것까지. 오늘 이따 전기차 이야기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일단은 그때 가서 이야기 나올 수소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탄소 저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목표는 정말 좀 너무 약하거든요. 그렇죠. OECD 회원국 국가로서의 그 목표는 너무 약하고 근데 어쨌거나 감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다 좋은데 지금 목표도 걱정돼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아주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기들의 그 계획을 내놓으면서 제가 또 자료를 좀 가져왔으니까 마지막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저도 이제 좀 겁나는 게 이게 Our planet is in danger. 우리 행성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오른쪽 위를 보시면 로고가 폭스바겐입니다. 이거는 보통 원래 그린피스 이런 데서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니 이런 얘기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안타까운 건 아까 수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효율이 전기차보다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가 이건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데 왜냐면 영국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작년 기준으로 33%예요. 그 정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근데 그 영국에서 수소의 역할이 뭐냐 찾아본 보고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보고서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나타난 얘기가 역할은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속도를 봤을 때 굉장히 빨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를 만들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남을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있으면 그걸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의 손실이 있는 수전에 물을 재생에너지를 분해해서 그쪽에 쓸 수 있는 전기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연구기후변화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현재 결론이죠.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대상이 글로벌인가요? 영국인가요? 아, 연구 안 했어. 예. 그리고 해외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언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해외 그 시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 뭐 카타르가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핵심은 CCS라는 탄소 포집 저장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그거를 실제로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들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수소의 약점은 그거를 안 됐을 경우나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쓸만한 솔루션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안 돼서 못 쓰거나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소가 만약에 해결되면 저는 정말 그 인류의 희망이랄까 거의. 왜냐면은 대량으로 그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CO2를 배출되는 걸 계획적인 잡아서 묻어버리니까 그러면 그건 뭐랄까 무슨 어벤져스에서 무슨 악당도 잡아다가 가두는 식으로 그거는 굉장히 박수칠 일인데 그거를 CCS를 추진했던 천연가스 발전소나 이런 데서 다들 이 비용과 이게 좀 어렵다 해가지고 발을 뺐는데 자 과연 그 누군가 그걸 해서 입증을 했을 때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에 그게 가능하냐? 만약 그게 잘 나오면 그 전 박수치고 진짜 행가래 잘 떼어줄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카본 캡처까지 가능해서 스토리지는 우리가 거의 자 그러면 그걸 못하면은 안타깝게도 CO2가 나가버리는 거고 그러면 CO2 저감해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전기차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그 수소연지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봅니다. 연료연지, 플래티넘, 백금 줄어든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CO2 발생하는 거. 예, 그게 저는 이제 그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박수칠 일인데 그게 해결 안 되면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사실은 효율이 좀 좋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CO2 저감 효과가 안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추출할 수소는 저는 그거. 약점은 있지만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보는 거. 약점이 있는 건 맞아요. 수소 생산이 크리티컬하죠. 자 크리티컬하죠. 여기 지금 우리 우리 저기 김지석 우리 그린피스 스페셜리스트 얘기가 좀 길어요. 말씀은 이거예요. 결국은 수소 추출 수소의 경우에 탄소 배출량이 그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그 어떤 에너지의 캐리어는 원으로서 이렇게 좀 한계가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한계 때문은 아니고요. 한계 입증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CCS라는 게 이제 완전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그다음에 걱정이 있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그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그 에너지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저장을 수소에까지 할 니드는 없다. 그냥 배터리로 해도 충분한 정도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처럼 영국의 경우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국가에서도 우리가 남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 근데 화석 연료가 근데 앞으로 50년에서 아직 두개 보면 200년 보잖아요. 내가 좀 이따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준비를 해주세요. 자, 우리 양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크게는 세계 시장하고 그다음에 효율 얘기 두 가지 화석연료가 아니냐 수소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효율 얘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가 우주상에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수소는 다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산소와 결합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물로 되어 있거나. 이 대기 중에 100만 분의 1이래. 다 물이야. 10%. 그러니까 바다물의 10%. 그러니까 물로 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탄화수소 형태로 탄소로 결합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있는 그 수소를 떼어내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현재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그나마 이제 가스 개질 방법이고 그럴 때 다른 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결국은 저처럼 이제 환경 문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수소가 수전의 방식으로 나오면 제일 좋겠는데 그리고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에서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가스를 가지고 양쪽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었고 그 수소로 다시 연료 전지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차를 돌리는 게 수소 전기차인 거고, 아니면 가스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다시 연료 전지로 해서 연료 전지 발전소를 하면서 전기와 열을 같이 하면은 그것도 연료 전지 발전소인 거고, 결국은 시작은 가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스를 가지고 전기로 가거나 바로, 그쵸? 가스 발전소로 전기를 해서 전기자동차를 돌리거나, 가스로 발전소를 해서 전기와 열을 같이 쓰는 열병합 발전소를 하거나, 아니면 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든 다음에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소 전기차를 하거나, 아니 연료 전지 발전소를 하거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면 열병합 발전을 하면 90% 효율이거든요. 아니면 열병합, 열을 같이 쓰면. 열까지 같이 쓰면. 그럼요. 열병합은 90%, 그거는 지역 난방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가스로 발전만 하게 되면 한 50%? 뭐 연구실에서는 60%까지 올라온다는데 한 50%, 50 정도 보잖아요. 그건 LNG고 석탄은 40%예요. 아니 그렇죠. 네, 석탄하고 그다음에 원전도 한 40밖에 안 되고, 근데 보통 가스 터빈을 하게 되면 한 50%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50% 나온 전기를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바로 하게 되면 전기 모터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전환 효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부분 그냥 전기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0.9, 그러니까 그럼 50% 그러니까 가스의 에너지를 50%로 전기로 바꾼 다음에 그 대부분이 다 운동 에너지, 효율이 45% 그래서. 네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소로 만들게 되면 계질에서 수소할 때 70% 맞아요? 네, 맞아요. 75, 70 낮은 거. 75. 네, 거의 진짜로 지금 75 정도 여기서 80 넘어가지. 여기서 물론 이제 논쟁을 하자면 지금 75 여기서 정도. 가스 발전소를 가지고 송전솔로를 만드는 송전선 얘기, 또 근데 그게 비용이고 뭐 이런 얘기 복잡해질 텐데, 근데 가스는 어쨌든 저장을 하는데 에너지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LPG인 경우는 한 2기압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LNG는 한 20기압 맞나요? 예. 그런데 수소는 700기압. 그러니까 700기압으로 압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만만치 않고, 그리고 얘가 보관하는 동안에 하루에 0.98% 한 1%씩 수소가 새어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시던데 맞죠? 그건 어쨌든 저장하거나 운송하거나 여기서 거기서는 네네. 근데 이게 철로 된 용기는 10% 정도 에너지 손실이 있는데 요새같이 탄소 소비를 하는 건 금속이 아니라서 그 70%에서 이제 뭐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높은 기압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빼고 그냥, 왜냐하면 아까도 송전을 빼자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70%를 다시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 때 몇 %가 되죠? 그게 60%예요. 60%예요. 그러니까 수소에서 전기차 효율이 60%. 그래서 곱하면 이거는 이 42%야. 0.42. 아까 전기 45, 이게 42. 그게 서로 다르군요. 그 데이터가. 예, 그 데이터가 여기서는 60%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물론 저는 이쪽 연료전지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거는 여기가 40%로 나오더라고요. 발전용. 그 60%. 발전용이 40%인데 그러면 자동차는 빼고 그러면 연료전지 발전소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40%면 그러면 연료전지 발전소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경제로 얘기한다 그러면 발전소와 자동차를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럼 발전소는 아까 가스 발전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전기 생산하면 한 50% 이상의 효율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를 수소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 연료전지 발전소도 거기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을 가져가는 거예요. 연료전지 발전소는 또 다른데 연료전지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스 파이프라인 가져와서 거기서 수소 계질, 그러니까 계질에서 수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료전지 중에서 발전에 적합한 타입은 최하 50이고 좋은 건 60까지 나와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타입 같은 경우는 60% 가량.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토론을 하려면 수치에 대한 확인 전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한 단계가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한 단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 가스를 갖고 수소를 다시 만든 다음에 그걸로 다시 연료전지로 발전소를 하다 보니까 그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팩트를 드리면 네. 제가 수소터빈 이야기를 왜 했냐면 소규모일 때는 가스 발전 당연히 가스 아까 결국 이야기 정리가 되는데 배터리랑 연료전지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작게 만들기 힘들 거 아니에요. 가스터빈 발전소를 작게 만들려면 기술이 작게 엄청나게 만든다는 게 몇 메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킬로와트, 메가와트 수준인데 그렇게 네. 만들면 이게 효율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크면 클수록 어차피 단일 터빈을 크게 만드는 거니까 크면 커질수록 경제성과 효율성, 효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가스터빈을 크게 만드는 게 무조건 좋은 거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크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엄청 크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래서 연료전지는 분산 발전을 많이 해요. 연료전지로 가려면은 큰 단일 발전 설비를 비교하면 연료전지보다 가스터빈이 훨씬 우위에 있고 어느 정도 소규모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메가와트 정도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가스터빈보다 연료전지가 훨씬 우위에 있고 이게 서로가 영역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스 발전 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전기를 쓸 수 있는데 그걸 연료전지를 통째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효율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수소를 가지고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하고 서로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하고 수소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이 좋고 아니면 그걸 같이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인가. 네, 그렇게 토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네네. 제가 좋아하는 발표할 때 잘 쓰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배터리 보이기 좀 짧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수소가 가는 게 아니에요. 수소는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 미래 에너지 사회, 시스템과 에너지 사회가 되면 저는 사실은 원자력도 필요하다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탄소 에너지도 화석 에너지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이야기하는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력망 그리드, 수소 그리드 이게 다 밸런싱이 돼가지고 최적화해야 되지. 제가 절대 수소를 하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생각하시는 거는 연료전지는 메가와트 단위나 킬로와트 단위의 낮은 단위 그 정도가 필요하면 연료전지 괜찮은 소루죠. 정도가 연료전지고 근데 그걸 많이 빨겠다는 거 분산 발전. 수소차, 전기차 따로따로 하려는데 수소차, 전기차 플러스 충전소 문제까지 이제 같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쓰시는 거예요. 수소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뭐냐, 그다음에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수소나 전기는 어쨌든 배터리죠. 배터리냐 수소냐 이 경쟁이잖아요. 근데 배터리와 수소는 어떤 것이 효율이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적합한지 가지고 시장이 저는 판가름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가능성이 더 있다면 어쨌든 수소는 옵션을 버리면 안 되고 저는 원전은 다른 저랑 의견이 다른 거는 원전은 이거는 어쨌든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소와 배터리는 옵션의 문제고 옵션에서 봤을 때 지난 20년 동안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1차 승리를 한 거잖아요. 먼저 들어왔죠. 네, 먼저 들어오기도 했지만 양쪽이 경쟁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승리를 했을 때 그러면 수소가 다른 어떤 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더 진출할 수 있을 거냐. 그 옵션을 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로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는 배터리가 2차 승리했고 전기차도 1차 승리를 했고 규모면이 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 수소를 만드는 거하고 전기를 만드는 거에 에너지원을 어쨌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난방과 수소까지 전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효율 문제로 얘기를 하겠죠. 효율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내에서의 효율에 약간 서로 수치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는 접근성의 문제가 그 다음인 거예요. 저희 같은 소비자는. 그러니까 전기는 집에 있는 전기선 뽑아다가 그냥 충전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인프라를 깔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통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인프라였잖아요. 그런데 수소는 결국은 충전소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전기는 이미 송배 전망도 이미 다 깔려 있는 거고 근데 수소는
운송이든 아니면 저장이든 충전소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걸로 보면 결국 그게 하나의 비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그게 규모의 경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건 끝. 예, 알아서 알아듣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거 좀 때 얘기 듣고 다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너무 꼼꼼히야. 네. 저는 이게 환경 솔루션을 많을수록 좋고요. 예. 비용 효율적으로 잘 나오면 좋고요. 예. 수소도 분명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접근은 승용차 위주의 그런 너무 좀 빠른 접근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CO2 저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응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이 자동차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지금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도 CO2를 발생하지 않은 전기로 만들어서 수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CO2 저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 수소 연료전지는 제가 봤을 때 녹색 수소를 많이 만들 수 있으면은 역할이 굉장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녹색 수소가 아니면 역할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생각보다 거의 안 되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 수소 생산에 대해서 좀 당립 기술 너무 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 부분을 좀 장착했으면 좋겠다. 녹색 수소가 되면 그 정말 그거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녹색 수소가 안 되면 어정쩡한 뭐랄까 용도가 좀 있지만 참 이게 약간 그런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제 전기차로 조금 가는 와중에 갑자기 숫자가 너무 좀 커진 면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전기차로 충분히 가면서 이제 수소를 가는 거지만 그 비율이 과연 지금 타이밍상 적절한지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좀 더 집중하면서 수소차의 방향성을 상용차 위주라든지 아니면 이게 속도를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우리 우리 이중 얘기를 못하겠네. 이게 하시면 자기 시간대 자기 일단은 뭐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전기차가 뭐 시장 장악을 했고 뭐 이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시장에서요. 근데 일단은 수소차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고요.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이제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기차는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전기차가 우리나라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전기차를 계속 보급했을 때. 그리고 수소차를 보급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나 뭐 이런 쪽, 뭐 CO2 절감은 이제 똑같다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그림도 얘기해서 포인트를 자기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전기차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가 훨씬 유리하다. 산업 측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금 현대차죠. 현대차 뭐 밀어주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 기술이 세계 1, 2위 기술입니다. 지금 1, 2위 기술이고 이제 도요타의 미라이하고 좀 1, 2위 하는 그런 정도고 지금 국산화율로 따지게 되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소 전기차를 쉽게 못 만드는 이유가 기술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GM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 제가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얘기예요. 아니 시장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1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 국가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쪽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 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지금 미국 쪽에서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사실 지게차는 미국에 2만 대 이상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보급돼 있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일본은 저희 나라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2020년에 그 올림픽 하면서 수소사의 진입을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수소 수입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쇼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연료가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되는 데가 유럽입니다. 유럽에 수소 충전소만 이제 차는 몇 대 없는데 차는 몇 대 없습니다. 지금 1000대 수준 뭐 그 정도 수준 되는데 뭐 수소 충전소는 100기 이상 지금 유럽에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차 양산 기술을 확보했는데 인프라가 일본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나 유럽보다 좀 늦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전기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 전기차는 이제 중대형 차로 가기가 힘들다고 처음에 뭐 얘기를 좀 드렸는데 트럭 쪽. 아니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승용차도 지금 600km 이상 가는 거 나온 게 몇 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 말씀. 가격으로 따지면 이제 600km 이상 가는 거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지금 판매 아니 소비자들이 결정할 건데. 얘기 그래서 이 이제 시장 자체는 전기차는 소형차 위주로 갈 거고 이제 중대형차 이상으로는 수소차가 갈 거다가 일반적인 두 분이 같이 말씀하신 거 아까 좀 큰 차로 가라고 했죠. 저는 이제 큰 차는 트럭을 얘기하고 있어요. 트럭. 외국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외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좀 넓잖아요.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는 땅이 넓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트럭 기준으로 해서 충전소 몇 개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산업을 확 키울 수 있는 뭐 장점일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 시장 대응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충전소 문제는 아무도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하려고요. 네, 그럼 또 얘기 더 하실래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전소 문제 플러스 전기차 출제 얘기. 네. 저는 이제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공감하고 싶은 거는 네. 만약에 이제 LNG를 수입했다. 네. LNG를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고 그 LNG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돌리느냐 수소차를 돌리느냐 했을 때는 효율이 대동소이하다는 걸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승훈 총장님이랑 비슷한데 일단 전기차가 뭐 시장에서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건 저도 동의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혼자 뛰어서 1등한 거기 때문에 혼자 뛰어서 1등했는데 이제 뛰려고 하는 사람은 너네 뛰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까 효율 얘기하실 때 네. 60% 얘기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자동차에 자동차는 60%다. 네, 자동차에 그래서 40-45예요. 그래서 네. 뭐 누가 더 낫다고 말하는 그게 안 돼요. 비슷비슷해요. 연료전지 발전소는 그렇게 안 높지만 자동차는 또 다른 거예요. 자동차는 60%. 이거 기본적으로 가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네. 돌리는데 어디서 만드냐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아무튼 차이나 그게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지금 확인했어요. 네,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제가 뭐 글에도 그렇게 썼는데 저는 사실 2050년에도 휘발유차, 전기차, 수소차, 디젤차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근데 전기차랑 수소차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고 지금도 둘 다 기술 개발이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저도 만약 그린 수소가 나오면 수소차가 완전 끝이 날 거고 만약에 저도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한 15분에 충전되고 뭐 값도 싸고 내구성도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배터리를 모든 걸 다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2차전지 수업도 하는데 그거는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거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뭐 거의 그린 수소 이야기 하시는 거랑 거의 유사한 레벨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충전소 이야기로 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구축하기가 쉽고 수소 충전은 충전 구축하기가 어렵다. 뭐 돈이 많이 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계산해보면 그것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비용 측면을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충 하면은 완속 충전기 하나 설치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요새 한 100만 원, 100만 원, 120. 보조금만 한 200만 원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작년 기준. 뭐 하여튼 어쨌든 그 정도고 네. 어쨌든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하면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대당 완속 충전기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거 말고 당연히 더 필요한 급속 충전기를 또 상당히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한 기를 설치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접근하면 안 되고 차량 한 대당 우리가 얼마를 할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소를 지금 많이 하는 그 보조해주는 그전급으로 하나를 지으면은 적어도 한 600대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가정이 있죠. 대저로 다 돌아간다 썼을 때 한 대당으로 환산하면
거기도 역시 전기차랑 수소차랑 뭐 서로 뭐 누가 더 낫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큰 오차는 발생하지가 않고요. 여기서도 물론 아까 얘기했던 인프라, 수소차도 당연히 뭐 수소의 인프라들이 다 필요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전기도 결국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뭐 상세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이게 더 좋다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보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계산 좀 해봐야 될 거고. 더 얘기했어요. 네, 하나 더 이야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전기차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 갈수록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도를 가는데 그죠? 걸어가겠죠 다. 걸어가는데 거기다 혼자 자전거 타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인도로 그냥 쓰면 편하죠. 근데 지금 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를 우리가 이용할 때 다 걸어 다니는데 자전거 몇 대 지나가는 정도요. 전혀 표시가 없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죠. 근데 자전거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쓸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너네는 전용도로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전기차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소차는 처음부터 독자적 인프라 구축하기 때문에 처음이 힘들지만 어차피 똑같은 페이스로 갈 거고 어느 일본 같은 경우는 2030년 정부 보급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그때 되면 우리가 빠져도 알아서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느끼시겠지만 하시니까 일단 아파트만 하더라도 주민들 반대가 많아서 법령까지 바꿔가지고 지금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전기차는 저는 두 가지 페이스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전기차 손수 보급을 할 때 처음에는 손쉽게 쭉 늘어납니다. 이제 뭐 자리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일정 물량 이상이 되면 이제 더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있고 문제없이 효율적이고 어느 매스를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기존 인프라가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제2의 단계가 오는 건데 전기차도 그때는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분이 전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들어보니 저 분들이 말씀하신 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김기식 우리 스페셜리스트께서는 이 결국은 그 녹색 수소로 가면 참 좋은 대안이다. 그렇지만 이게 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늘리고 싶은데 쉽지 않. 진짜 정말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쉽지 않다라는 상용차 큰 차 위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승용차 위주로 간 거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전혀 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지금 개발한 차가 이미 그런 승용차를 개발해 놨으니 거기서부터 경쟁력을 키워가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진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프라나 뭐 충전소나 이런 거 볼 때 대동소이하니까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가면 될 거다 뭐 이 정도로 좀 들었는데 결국은 제 말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기술 그 진보 기술 혁신의 그 문제가 크게 앞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배터리나 전기차 부분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나오게 되면 요새 뭐 자동차 주행 도로도 영국 같은 데는 가면서 그냥 충전하는 도로도 지금 만들어 놓고 여기 중국도 보니까 이 충전을 뭐 배터리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그냥 하는 그런 기술도 지금 나오고 막 이래갖고 양쪽이 지금 기술력 그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갈 것 같고 장기적으로 네, 이런 거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내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외 전망. 예, 해외 전망하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요 점에서 간단하게.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무슨 생각한다라는 건 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폭스바겐이 한 며칠 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60%, 2040년에 수소차가 10에서 25%.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0에서 21%. 예, 다만 60% 정도는 전기차가 가겠다. 그 점은 엄청 중요하죠. 예, 가고 있고. 저거 생각보다 더 많아요. 예, 유럽에서는 70%가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에 10에서 20%가 수소차. 그다음에 이전을 받은데 10에서 20%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 폭스바겐 시각입니다. 예, 저번 주 기준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85%가 전기차. 그다음에 10에서 25% 정도가 수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다 보면 역할이 아예 없진 않은데 말씀 강조하고 싶은 시점이 전기가 먼저 한번 무릎 좀 더 세게 가주는 시점이라고 지금 폭스바겐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의 시각이고 우리의 대응. 폭스바겐은. 이게 우리의 대응.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무게 비중이 전기차로 가다 수소차로 지금 수소차가 스타잖아요, 스타.
근데 자원까지 막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닌데 과연 이 비중이 현재 시점에서 이게 맞는지 저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만 이런 걸 전망을 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린 수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그게 안 되면은 그거는 좀 예. R&D를 투자하자 이런 예.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린 수소 R&D. 예, 그린 수소 R&D를 예. 좀더 그린 수소 그린 생산 수소를 R&D. R&D 할 게 뭐가 있어? 뻔한데. 아니 그러니까 실증을 해봐야죠 사실. 그러니까 실증 정도까지 진행을 해야 많이 돼요. 합니다. 근데 너무 진짜 예산을 펑펑 퍼넣는 건 아니고 아니고. 어느 정도 실증까지는 적어도 가봐야 예. 돼요. 해외 시각은 3분의 2 이상은 예. 전기차가 간다라는 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단 해외 시장 전망은 사실은 뭐 이제 이 자동차가 특히 이제 폭스바겐은 내연기관 전문 차량을 기술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이제 내놓은 거라서 사실 이제 뭐 이런 얘기 드리긴 좀 뭐하지만 신뢰성에 좀 약간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폭스바겐은 디스하시는군요. 예. 아니 유럽 쪽에 차들은 지금 디젤 차량 이제 판매 금지 이제 유럽에서 선언하면서 전기차로 많이 돌아서긴 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연료전지 관련된 기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자동차를 이제 뭐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시간적인 그런 기간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의 이제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도요타나 현대하고 합작해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수소 전기차가 이제 전기차도 많이 보급되겠지만 수소 전기차도 일정 부분 시장을 가지고 일정 부분 중에 어떻게 얘기하면 더 높다는 거예요? 15% 20% 넘어갈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일단 그거는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이게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예측이잖아요. 예측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도 뭐 잠시 얘기하셨지만 이 소비자가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이 자동차는 국가에서 아무리 푸시해도 결국은 소비자가 자기가 구매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술이 친환경 차량은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바이오 메탄 차도 있어요. 바이오 메탄 차. 거기 탄소가스 마이너스 30%예요. 아무튼 200% 그렇게 제일 큰 거는 전기 수소. 전기하고 수소차가 제일 메인. 앞으로 메인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오케이, 대응은 그리고 앞으로 정부나 업체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나 뭐 이런 측면이 있고 산업적인 측면이 있는데 에너지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린 수소나 전기분해 쪽의 기술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가격 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호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발전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주에서 지금 호주 정부에서 이제 대형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를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지금 이제 호주 대사관 쪽에서 이제 받은 자료인데 그 자료에는 뭐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수소를 킬로그램당 한 4,000원에 팔 수 있다. 라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수소를 해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수소를 수입한다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8월에 호주에서도 수소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대응이 뭐라고요? 정부나 기업 대응이? 예, 일단 수입과 그 다음에 국내 생산, 그린 생산. 저기 이번에 그 로드맵에 해외 인수 기준을 그 건립해 나가겠다도 있었어요. 로드맵에 다 있어요. 예, 이제 수입을 하려 그러면 천연가스처럼 인수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대응은 하나는 저 그린 수소 내지 전기분해 수전의 기술을 계속 R&D 투자를 하자. 두 번째는 수소
저기 그 원천을 해외까지 포함해서 넓히자 이기죠. 예. 오케이. 우리 이제 마지막에 누가 하실래요? 양이 네. 원용. 네. 제가 초단을 먼저 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 얘기하면서 스케일이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수소차를 얘기를 하면서. 좀 줄여줄지. 네,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차 그룹이 뭐 제조로는 전 세계 4위, 5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한 해에 한 7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는 건데 폭스바겐이 10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고 근데 이 폭스바겐 10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이 폭스바겐이나 그다음에 그것도 세계 2위 기업인 토요타나 GM이나 다 지금 전기자동차 그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다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하는 일 없죠. 다 하세요. 오케이. 예. 2025년까지 내연 차량 생산 중단하고 하이브리드카하고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만 생산하겠다 얘기했잖아요. 토요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한 10% 20% 많이 잡아 20%는 그 수소차 시장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시장을 보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국내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앞에 계시는 이제 수소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하시거나 그걸 하는 분들하고는 제가 뭐 이렇게 가타부터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차에서도 휘발유차가 있고 경유차가 있고 가스차가 있는 것처럼 친환경차에서도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겠죠. 그러면 정부의 정책 방향 얘기를 할 때는 뭐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다른 옵션으로서의 뭐 역할도 두는 이런 전체 그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캐시하고 가방 얘기를 했는데 캐시가 없는데 가방이 크면 뭐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수소가 실제로 아까 그린수소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라는 기본적인 에너지원을 키우는 작업이 1차적인 거죠. 지금 전체 전기에서의 발전원도 뭐 3% 재생에너지만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5%라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수소에다가 물론 이제 수소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정부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탈원전 얘기하다가 에너지 선환 얘기하다가 수소 경제로 그냥 다 바뀐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뀐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낌상으로는 말고 실제는 안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오케이. 해갖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 수소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억, 200억, 올해 한 1,700억. 그러니까 네, 열몇 배 뛰었죠. 열몇 배 뛰었는데 절대적으로 보면 별로. 아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별로 안 되는 이유가. 수소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으니까 충전소도 해야 되는 그래서 거고. 요지는 네? 너무 지금 또 집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제가 계속 오케이. 이게 좋아요 지금 말씀은. 네, 우선순위에서 이 정부 재생에너지 쪽을 좀 더 해야 되는 정책의 결정자들이 네. 마치 그거를 수소 경제로 다 해결이 될 것처럼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보다 그러니까 캐시를 만들어야죠. 캐시를. 좋은 말씀이에요.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가방만 크게 만들면 뭐 하겠냐고. 저희도 동의하는. 그리고 현대 기아차도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전체 그림 속에서 수소차를 얘기를 하셔야지 마치 수소차가 내연기관차를 다 대체할 것처럼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거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이 삼총사인데 이 삼총사의 무게중심을 잡아야지. 근데 그거를 그 10% 하여튼 거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균형 감각이 없이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시장 신호를 주게 되면 그리고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충전소는 불안해요. 제가 그냥 불안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가스 자동차를 차잖아요. 제가 렌트해서 가스차를 사면은 항상 그게 고민되거든요. 가스 어디다 충전을 하지? 근데 전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는. 막상 몰아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스 안전은 우리나라가 관리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다만 다른 것들. 아니 안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하는 건 심리.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 이 심리가 아니라 가스차를 타게 되면은 가스 충전소가 충전소가 어디 없어서 있는지를 그러니까 근데 오케이. 과연 수소 충전소가 지금의 가스 충전소보다 늘어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걸 따면 전기차가 더 위험해요. 더 불안해요. 더. 아니 불안해요가 아니라 진짜? 전기는 이미 인프라 아니 그 말이야. 충전 걱정. 충전 걱정하면 하자마자 아무 인프라가 생각 이미 없이도 다 하는 있는데 나야지. 마감 이제 그래서 아 예를 들면 충전차 아니 롯데마트 옥상에 올라가면 전기 충전소는 있어도 거기는 가스 충전소는 저기 양이 없거든요. 양이원형 사장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그 껍데기보다 알맹이 다시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더 신이 아니고 재생. 재생 에너지 왜냐면 쪽에 신이 연료전기가 재생 에너지를 네. 키우는데 좀 더 네.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수소차에 집중하는 그런 섣부르다는 느낌이 얘기 드는데 이게 좀 균형감을 갖고 전체 수소차, 전기차, 내연기관차 이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갈 건지 세계 시장을 보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 뭐 이런 걸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현황을 보면 이제 왜 수소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가 정해져. 이건 마지막에 아니라 첫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이 그 수소 연료에 대해서 그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3분의 1 친환경으로 그런 게 있어서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나. 근데 미국은 좀 여건에 대해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워낙 친재생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수소를 보는 회사는 이제 프랑스 쪽에 엔지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은 셰일가스 덕분에 그렇다던데요. 가스가 거의 아니, 제로라면서요 가격이. 아니 그건 어차피 시험 나와요. 그거는 그린 수소가 말고 아니고 그린 수소를 그린 3분의 1로 하는 또 네. 강제가 있고 네. 뭐 엔지나 프랑스 회사라든가 뭐 큰 회사 이렇게 이런 데는 그 회사들은 이제 장래의 수소 에너지를 비즈니스로 보고 쭉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제 사례를 들면 이제 아까 왜 전기차에 더 집중하냐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보시면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뭐 지금은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도 좀 아닌가. 제가 대구에 몇 년 전부터 대구가 대표적인 전기차 올인 도시거든요. 열심히 하죠. 네, 저 전기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기차 해라. 근데 그 중에 한 5% 10%만 수소에 써라. 아 네. 충전소 한 개만 짓고 차를 몇 대만 살아야 돼. 네. 절대 안 된대요. 전기차 올인해야 된대. 아, 이제 바뀌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보시면 아까 22년도에 전기차에 43만 대인데 과연 거기서 늘려서 한 50만, 60만 대를 했을 때 43만 대를 60만 대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거하고 수소차를 6만 5천 대에서 만 대로 줄여서 손실 보는 거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제가 생각에 전기차는 이미 그 정도가 되면 이미 어느 정도 돼서 거기에 조금 더 한들 안 들어. 어차피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더군다나 지금처럼 희망적으로 굴러가는 상황이고 수소차는 어떤 가능성을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지나면 뭐 정수에 수소차 뭐 100만 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논의가 할 거지만 몇만 대 수준까지 가는 건 아직도 충분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수소는 좀 더 지켜봐야 그 정도까지는 아직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 정도가 보시면 되고 산업 초기는 다 그 다음에 또 왜 지금이 더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현대가 1번으로 나왔지만은 미라이가 바로 치고 나왔고 혼다도 치고 나왔고 지금 독일도 지금 벤처에서 하고 있고 다른 생산이 네, 벤처도 지금 막 출시가 됐고 출시됐어. 중국 애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지금도 일본 애들 때문에 그 먼저하게 우위가 아슬아슬한데 여기서 조금만 지금 뭐 나중에 될지 뭐 일단 지금의 경쟁 상황을 보면 수소차 경쟁 상황을 조금만 아차하면은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더라도 지금 정도는 이제 가능해요. 자, 저는 결론적으로 간단한 게 있고요. 저는 아까 폭스바겐 통계 보고 놀랐어요. 솔직히. 지금 자동차 생산량이 1억 대 정도 되잖아요. 근데 20%면 2천만 대고 15%라도 1,500만 대. 그러니까 나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30% 가면 3천만 대 되는 거예요. 전기차는 제 생각에는 다른 글로벌 업체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켓 시어는 어느 정도 우리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는데 수소차는 약간 앞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만 가져가면 3천만 대 중에서 예컨대 뭐 한 20% 이렇게 가지고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폭스바겐은 더 수소차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오이카베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결론을 짓게요. 아직 그 기술이 우리가 한 걸음 난 것도 아니다. 이건 뭐 전주기를 볼 때. 아니 근데 그렇게 그렇게 오늘 자동차 결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 마지막 가주시면 안 돼요. 그건 틀릴 수 없죠. 상반 논의가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결론은 그게 아니니까 오이카 얘기를 제가 하면서 끝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은 우리 이 영원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에너지원들이 공존한다는 거죠. 경유, 휘발유 이런 것처럼 결국은 미래의 그 뉴 에너지들도 심지어 바이오메탈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영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거고 자동차에서도 아주 개방성을 갖고 이 문제에 미래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결국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막 토론을 하셨지만 수소차의 영역을 인정도 하셨고 전기차의 중요성을 여기서 저기 딴 것도 아니에요. 전체파를 언어도 전체파를 키우자. 그다음에 우리 산업도 키우자는 그런 거에 또 공감을 다 미리 보완해서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수소 로드맵 갖고 토론회가 됐는데 수소 사회 로드맵이 최근에 발표돼서 그게 몰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적어도 볼 때는 아까 이 통계를 보여드린 것처럼 전기차는 이미 시장이 조금 형성이 돼가니까 조금 보조금이나 지원을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처음에는 거의 몰빵을 해왔고 이제 수소차는 산업 진짜 초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등하게 가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누가 더 선택을 잘했는지 결판 날 거니까 우리가 결판 날 때까지는 가능성을 보고 또 우리 자원도 있으니까 이제 이 정부 지원이 됐든 소비자의 어떤 선호가 됐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사회자로서 이건 제 얘기.